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화요일의 코너 주식간별사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주식들 엄선해서 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에 금융권 유럽발 금융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매듭되려는 노력의 시작이 아직은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실물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외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뭐 지금 사실은 약한 고리들이 하나씩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좀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어 UBS에 이제 인수 합병이 됐고, 그리고 지금 너무 탄탄할 거로 생각했던 도이치방크도 뭐 다시 한번 코코펀드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와서 한동안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러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히 좀 뭐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결국에 이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나갔던 대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연장을 하는데, 그 연장이 될 때마다 또 하나씩 뭐 은행들이 조금씩 출렁일 수는 있다. 만약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뭐 그다음에 리츠 같이 이렇게 뭐 펀드들이 투자했다가 그런 펀드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도 공실률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이 지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위기를 조장하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이제 얼마나 빨리 침체돼서 큰 충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침체되다가 뭐 다시는 조금 이제 금방 돌아서느냐, 짧은 침체냐 뭐 긴 침체냐 이런 정도지, 지금은 침체는 이미 들어섰는데 결국엔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미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결국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에 결국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위험을 안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긍정적인 거는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강하게 금리를 더 올리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면 주식은 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성장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융 리스크 촉발 요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4월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달 불거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글로벌 은행 부실화 공포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4월 증시 어떻게 좀 미리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증권회사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이나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4월 달에 그닥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1월 달이나 이후 1, 2, 3월 정도는 뭐 정책 이슈라든지 뭐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죠. 1월 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반영이 되다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무너지거나 아니면 2분기부터 좀 정체되는, 모멘텀이 좀 부재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4월 12일 날 뭐 CPI 발표도 있을 거고, 또 4월 달에는 FMC가 없고 5월에 있기 때문에 4월은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대, 뭐 그다음에 발언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하느냐 아니면 뭐 비둘기적으로 발언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4월도 추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로서 결국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에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결국에는 지금 보면 뭐 2차 전지 말고는 그닥 좋은 게 없지 않냐. 근데 올해 보면 제일 좋았던 게, 여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의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들 그 외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리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보면 또 큰 섹터로는 로봇주들도 좀 많이 올랐고 올해 시작부터 많이 올랐는데 네. 또 AI 관련된 챗GPT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세 섹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온 쪽은 그닥 많지 않죠. 물론 개별 이슈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뭐 바이오에서 보면 뭐 3,000당 제약 정도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렇게 뚜렷하게 좋은 종목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쪽이 좀 다시 좀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챗GPT의 영향, 그 다음에 정책의 영향이죠. 뭐 삼성전자에 300조 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네. 그쪽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지금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챗GPT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좀 과하게 올랐다라는 시장의 그 이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뭐 오늘 시장을 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흔한 말로 하늘에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돕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일본의 JOLED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 BOE가 지금 아이폰 쪽, 그죠, 애플 쪽에 납품했던 불량 그 패널이 불량이 나오면서 사실 이 물량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오늘은 조선주까지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섹터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이어지는 하루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쏠렸던 로봇 그리고 챗GPT,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렸던 돈들이 또 이제 어디를 향해 갈지 아직까지는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업종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가 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끝은 아니고요. 항상 보면 지금 연간으로 30%에서 뭐 50% 뭐 회사마다는 다르지만 뭐 60%도 성장하는 데가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랐고 주로 이제 보면 다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장비 업체들은 생각보다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소재가 지금 왜 갑자기 그럼 먼저 올랐냐? 네. 소재가 굉장히 귀해졌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탈중국 현상 이런 것들까지 가세가 되고 IRA 법안이라든지 CRMA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원자재에 대한 그런 수급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량을 계속 확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 올해 내내 나왔던 뉴스는 2차 전지가 빠질 만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어디와 합작 범위를 만들었다.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 또 삼성 SDI가 스탈란티스와 뭐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뭐 포드랑도 진행을 한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공장을 짓게 되면 결국엔 그 안에는 그냥 사람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예전에 반도체도 투자 이슈가 나오면 장비주들이 먼저 갔다가 또 이제 소재주들이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것처럼 결국엔 지금 2차 전지도 장비주들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결국에는 이 공장들을 짓기 위한 수주들이 보통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그동안 급등을 했었는데요. 소재뿐만 아니라 오늘은 장비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말씀하셨지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북미 생산 지역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달 내로 발표가 될 IRA 세부 사항이 또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뭐 IRA 세부 법안도 사실은 그닥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슈가 되기보다는 확정을 짓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세부 법안은 주로 아마 자동차 업계한테는 조금 불리하고 소재 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유럽의 CRMA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유럽산을 유럽에서 만드는 자체 유럽에서 만드는 거를 한 80%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지 말고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고 결국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형태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2차 전지 산업은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현지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다 현지화를 시키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공장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이트에 공장을 계속 짓는 상황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쪽에 발빠르게 진출해서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받는 기업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인센티브로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주목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은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많아야 뭐 한 8% 정도 수익이 나는데 네. 이걸 이제 보조금을 좀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장비주들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 얘기는 항상 뭐든지 먼저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나오면 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윤성 FNC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네. 종목이 급등하면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동안 소재됐던 장비주인데요. 그동안 장비주가 소외됐지만 그 와중에서도 윤성 FNC가 최근 급등을 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윤성 FNC 강세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보면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을 아마 지금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 종목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실 텐데 어떻게 만드는지 대부분 다 모르시죠. 예. 그렇죠. 예. 네. 반도체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알기도 어렵죠.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도 단순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크게는 4개 공정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한 15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첫 단계인 전극 공정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양극재나 음극재를 섞어서 이거를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에 이제 입히죠. 약간 수분기가 있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얇은 이제 박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 붙이기 전 단계 그 단계가 이제 믹싱 단계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재료들을 잘 섞어서 이거를 이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소재들을 만드는 단계들이 있고 그 소재를 갖고 와서 처음에 썩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계에서 그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윤성 FNC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FNC라고 하면 F가 이게 푸드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믹싱 장비가 원래는 어디서 고안이 돼서 만들어졌냐면 식음료 쪽에서 같이 고안돼서 네. 만들어졌습니다. 반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가 뭐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네. 윤성 FNC가 그런 일도 하다가 지금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기술력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수주만 한 1,000억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주목이 돼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믹싱 장비를 윤성 FNC만 만드는 게 아니라 TSI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 네. 이 회사도 상장한 지 오래됐고요.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은 지금 윤성 FNC가 더 비싸고 한 8천억이 넘어갔는데 지금 TSI 같은 경우는 한 2천억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 시총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윤성 FNC는 약간 고평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TSI는 아직도 뭐 물론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 대비 향후 성장성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윤성 FNC 대비에는 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제일기공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한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업체가 주로 3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라든지 그 외에 이제 노스볼트라든지 뭐 ACC라든지 해외 기업들도 국내 장비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TSI 같은 경우는 한 6개 업체
그러니까 해외 국내 3개, 그다음에 해외 3개 해서 6개 업체 정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한 2개, 그다음에 해외 업체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양으로 보면 윤성 FNC가 좀 많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좀 크다는 거죠. 장비를. TSI가 캐파는 좀 적긴 하지만 기술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으로 윤성 FNC 가장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네. TSI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윤성 FNC는 아직은 조금 지금은 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TSI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밀리는데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건 아마 뭐 12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TSI는 배터리 3사 우리나라 3사 이외에 해외 다수 업체 아까 노스볼트, ACC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ACC 쪽으로 또 이제 수주 받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2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가 한 2,600억 정도 있고 향후에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믹싱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을 잘못하면 이게 다 망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잘못되면 이 엄청나게 비싼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장비를 하나 테스트하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나라 이 3개 회사가 잘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윤성 FNC가 먼저 갔으니까 사실 TSI가 좀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격적인 측면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한 4달 정도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상장 이후 쭉 좋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TSI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TSI 지금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윤성 FNC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상장을 하고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지금 계속 올랐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죠. 네. 1월부터 3월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수급도 좀 뭐 위에 매물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주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TS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며칠 전에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뭐 3일 연속 음봉을 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시면 예, 신고가도 아직 못 뺏겼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 한 13,000원 정도 근처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는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소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언제든지 뭐 18,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빠질 때 잘 보셨다가 한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로 윤성 FNC 그리고 TSI 꼽아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또 네. 추천해 주실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2차 전지 장비 섹터에서 믹싱만 지금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네. 갔죠. 많이 갔는데 그 외에도 전국 공정 안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코팅하고 뭐 싸고 롤링하고 프레스를 해서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르고 하는 또 공정도 있는데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보통 CSI라는 종목이 있고요. 뭐 PNT라는 종목도 있고 A프로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 상장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쪽은 좀 반응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약하다는 건 언제든지 또 한번 뭐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 조립 공정으로 가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배터리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첫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한동안 좋았던 M+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DA 테크놀로지 또 A 프로라는 종목은 여기도 장비를 만들고 그 외에 또 이제 조립 공정 안에 보면 원익 PN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종목이 있고 그 외에 보시면 뭐 DA 테크놀로지라든지 이거 조금 약간 다른 것들 하는 데가 있고 이노메틀이라는 종목은 또 뭐냐면 이 종목은 자동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 배터리가 네. 검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충방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활성화 장비도 같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리튬 관련돼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좀 조금 뭐 핫했던 종목인데 네.
그 회사는 원래 본업은 마그네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게 한마디로 자석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불순물,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간 소재들 안에 철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것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철을 골라내는 탈철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또 대부 마그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감별사 1부에서는 2차 전지 장비주와 관련해서 네, 탑픽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